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외과 교수 지영덕입니다. 오늘도 임플란트 수술에서 골 중대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알베오lar 리지 스플릿과 블록본 그래프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알베오lar 리지 스플릿 테크닉입니다. 인트로 사진에 보면 본을 스플릿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쪽에서 공간을 벌려서 본을 증대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틴틴의 임플란트를 위한 본 디펙트의 클래시피케이션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리지 스플릿 테크닉은 GBR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 디센스나 호리존탈 리지 디피션스가 있는 경우에 많이 시행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구들입니다. 왼쪽 위에 진 치질이라고 해서 스토마에서 나온 치질입니다. 2mm마다 마킹이 되어 있고 얼마 들어간지 알 수 있고 베벨이 10mm까지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선택적으로 골판을 벌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밖에 다른 치질과 흡수성 막을 사용해서 GBR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리치 스프릿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치 스프릿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오스테오톰으로 릿줄을 벌리거나 구멍을 좀 크게 형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리치 스프리팅 위드 파셜 시크니스 플랩으로 여기서부터 많이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이때부터 리치 스프릿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방법은 부분층 판막을 형성해서 혹시 벌려지는 부위에 골이 프랙처가 생겨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막 형성 후 치질러 3-4mm까지 확장하고 고정은 에이펙스 부분에서 얻고 파이널 드릴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고정은 아까 말했듯이 에이펙스 부분에서 얻고 드릴링이 잘 안됐다면 픽처를 집어넣을 때 협측골이 벌어지면서 부러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리치 스프릿은 이렇게 말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테크닉 센서티브하고 고정도 어렵고 벌릴 때 프랙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수식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버컬의 그린스티 프랙처를 얻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능한 프랙처가 생기지 않고 골의 탄성을 이용해서 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법으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수식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지벨의 거장 시미오는 그의 논문에서 전점 판막을 형성하고 3-4mm 정도 리치 스프릿해서 골을 벌리고 그때 그린 스틱 프랙처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버티컬 오스테오톰도 잘 형성해서 좀 전에 말했듯이 가능한 프랙처가 일어나지 않게 잘 벌려줘야 되겠습니다. 보통 3-4mm 정도 벌린다고 하는데 4-5mm까지 벌려야 이게 탄성이 있어서 다시 3-4mm까지 다시 좁아집니다. 즉 벌리는 게 한 5mm까지는 벌려야 그래도 나중에 보면 3-4mm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비입성 고텍스 막으로 지배를 하였는데 우리는 고리식 흡수성 막으로 지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전 시간에 했던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한 GBR과 풀시퀀스 플랩을 한 리치 스프릿 테크닉을 하는 것을 저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면은 상악에서 하악에 비해 탄성이 더 좋고 더 잘 벌려지기 때문에 골이 더 많이 생성되고 상악에서 주로 사용하기를 추천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62세 남성 환자로 상악 전체부 치아 상실로 오셔서 부족한 골을 리치 스프릿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프랩을 형성하고 리치 스프릿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2mm 마킹되어 있는 진 치질로
한쪽 면이 배벨이 돼 있어서 협측으로만 골판을 벌려주게 되겠습니다. 조심해서 치즐링을 해서 공간을 벌려주고 골판이 가능한 부러지지 않게 해서 3, 4mm 정도 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중에 에이펙스 부분에 딜링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널 딜링 후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이때 제대로 딜링을 하지 못하면 골판이 벌려져서 부러지고 너무 많이 딜링을 하면 임플란트 고정이 잘 되지 않아 실패할 수 있습니다. 4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간격을 3, 4mm, 4, 5mm 정도 벌려서 두께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협축에 두꺼운 살아있는 골판이 존재하여 골이 잘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수초도 중요한데 늘어난 골 두께만큼 어드밴스를 잘 해서 장력 없이 봉합해 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하악도 마찬가지로 스프릿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악은 베이스로 갈수록 피줄골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지고 잘 벌어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특히 하악에서는 하치조 신경이 바울 아래에 있어서 치질링 하는 도중에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잘 해야 됩니다. 저는 하악에서는 리치 스프릿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역시 임플란트 식립 후 골 이식하고 흡수성막을 사용하여 GBR도 같이 하였습니다. 2차 수술할 때의 모습입니다. 골이 잘 형성되어 있었고 버로 골을 삭제하여 커브 스크루를 노출시켰습니다. 부착 치은이 부족하여 FGG를 실시하였고 부착 치은대를 많이 늘린 모습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FGG를 하는 경우가 단순히 에피컬리 포지셔닝 플랩을 해서 부착지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릴렉스가 덜 되고 더 양질의 부착지은대, 케리티네이션 징지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악 무치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치은을 풀시퀀스 플랩으로 거성하였습니다. 치조골이 얇고 발치아 부위가 보입니다. 얇은 치즈골을 피해조를 어느 정도 다듬어준 모습입니다. 스프릿 테크닉 할 때 굳이 치조골을 안 다듬고 스프릿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치즈를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10mm 깊이까지 스프릿하여 공간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수직적 오스테오톰도 수행하여 상하 버칼 코티칼 본이 부러지지 않고 4mm 정도 잘 확장된 모습을 보입니다. 상하 협축골이 탄성이 있어서 스프릿 테크닉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도 리치 스프릿 테크닉으로 공간을 벌여준 모습입니다. 우측은 그린 스틱 프랙처가 생긴 것 같은데 가능한 프랙처가 생기지 않게 사이를 잘 벌려줘야 되겠습니다. 파이널 딜링 후 3.4mm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골판은 더 벌어지고 부러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식립해야 됩니다. 우측처럼 골판이 부러지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흡수가 되거나 골이 잘 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동절골 및 조직접착제,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GBR도 해 주었습니다. 많은 양의 골을 이식했기 때문에 1에서 1.5cm 정도 어드밴스하여 장력 없이 플랩을 잘 봉합해 준 모습입니다. 7개월 뒤에 치유가 잘 되고 있습니다. 판막을 거상했을 때 양질의 골이 잘 생겨 있고 충분한 골폭이 생긴 것으로 사료되며 임플란트는 이식한 골에 파묻혀 있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벌을 사용하여 골을 삭제하여 임플란트 커버 스크루를 노출시켰습니다. 처음 초기에 플랩을 젖혔을 때 알베알 리치가 굉장히 얇았는데 알베알 리치 스프릿 2에 굉장히 두꺼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임플란트도 잘 심겨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힐링 언버트먼트를 체결한 모습이고
협측으로 2, 3mm의 충분한 골이 살아있는 골이 생겨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본은 흡수되지 않고 오랫동안 잘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봉합을 시행하였습니다. 방사선 사진상 양호한 골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블록본 그래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위한 블록본 그래프트는 골 채취 부위에 따라 익스트라오럴 블록본 그래프트와 인트라오럴 블록본 그래프트가 있고, 먼저 1학번에서 익스트라오럴 블록본 그래프트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임플란트 초기에 많은 양의 골이 필요할 때 장골에서 골을 채취하여 양쪽 상악동 골 이식술과 블록본 그래프트,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를 많이 하였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양쪽 상악동 골 이식술 및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블록본 그래프트, GBR까지 다 실시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전신 마취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6개월 뒤의 모습인데 골의 흡수가 좀 일어난 모습입니다. 특히 혈행이 막혀있는 블록본 위 GBR은 본이 많이 흡수가 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본과 GBR을 같이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블록본 그래프트에 사용하는 기구들입니다. 마이크로소와 치즐, 그리고 고정용 스크루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기구들은 익스트라오랄은 아니고 인트라오랄 블록본 채취할 때 사용하는 소와 스크루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소보다는 안전하고 깨끗이 절개되는 피에조 서저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피에조가 좋긴 하지만 단점으로는 삭제력이 조금 약할 수 있고 두껍게 삭제돼서 골수술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피에조 서저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디스크 같은 것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잘 잘리긴 하지만 마이크로 디스크는 깨질 수 있는, 부서질 수 있는 위험이 좀 있습니다. 블록본 그래프트가 많이 사용되는 틴트의 분류를 보면 4번이나 5번, 즉 호리존탈 리지 디피션스나 버티컬 리피 디피션스처럼 많은 양의 골이 흡수된 부위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온레이본 그래프트의 블록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피코스는 특히 심미적인 부분을 재건해서 블록본 그래프트 후 4개월 정도 있다가 단계적으로 임플란트를 침울하고 하였고, RAP라고 더 레저널 엑설런트 피노미넌이라고 해로운 자극이 있을 때 조직이 빨리 형성된다고 하여 리시펜트 사이트 프리퍼레이션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키스 강의의 모습입니다. 키스는 미국 사람으로 주로 동종골 블록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피로스 동종골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의 논문에서 동종골 블록을 사용하여 93%의 성공률을 얻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런 동종골 블록의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고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동종골 블록으로 수술한 케이스의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으로 골 결손이 있을 때 수직 블록본 그래프트를 시행하였고, 멤브레인도 사용하여 골 중대를 시행하였습니다. 동종골 블록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도너 사이트가 필요 없어서 채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수술 부위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동종골 케이스가 사용한 동종골 블록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로스 동종골 블록이고, 골이 케이스 말로는 골이 잘 생성되어 심미적인 임플란트 보출 소복도 가능하였다고 그의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여자가 키스가 논문에서 말했다는 동종골 블록본 그래프트를 했던 여자 환자가 있는데, 미국 어느 주에서 실시하는 미인대회에서 우승하여 케이스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나오는 심혜원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종골 블록본 그래프트를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종골을 사용하여
블록본 골 증대를 실시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얘기하였지만 저는 이종골 블록본을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고 저도 사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EU라든지 해외 임플란트 학회에 가면 항상 이종골 블록본 케이스를 보이고 있고, 이 이종골 블록은 가장 유명한 바이오스 블록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면 저널에 있는 케이스로 개에서 수직적으로 역시 이종골 블록을 시미온이 GBR과 함께 동반해서 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그는 그의 저널에서 보고하였습니다. 방송 사진상에서도 그룹 B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룹 B는 이종골 블록과 RH PDGF를 사용했을 때 결과가 좋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상악 전치부 케이스고 인트라오랄 블록본 그래프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익스트라오랄 블록본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인트라오랄 블록본을 하게 됐고, 인트라오랄도 요즘 많이 안 하고 가능한 GBR로 하고 있습니다. 상악 전치부에 플랩을 형성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이 골이 소실되어 있고 골에 구멍도 나 있고 도저히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처럼 상악 전치부에 골이 많이 부족하여 많은 양의 블록본을 얻기 위해서 구강 내에서 심피시스 V 블록본을 채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삐에조를 사용하여 골을 채취하여 깨끗이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본을 채취한 후 서지셀 등 제열제를 넣고 봉합한 모습입니다. 심피스 블록본 그래프트는 많은 양의 블록본을 얻을 수는 있지만 강박 이상이라든지 너브 인저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하 전치부 골 이식 부위에 RAP를 이용하여 프리퍼레이션을 해주고 채취한 블록본을 스크루를 사용하여 고정해 주었습니다. 블록본 고정 후 GBR을 시행하였는데 이식한 블록본이 혈행을 차단하기 때문에 블록본 위로의 GBR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별로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블록본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게 된다면 옆 부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 증대를 했을 때 어드밴스 플랩을 하여 장력 없이 잘 봉합해 줘야 골이 잘 형성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던 골 상태였는데 블록본 그래프트 후 임플란트를 잘 식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사이사에서 잘 식립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트라오랄 블록본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심피시스, 어센딩 레이머스, 라테랄 레이머스, 크로노이드 프로세스, 자이고마틱 버틀레스 등이 있는데 주로 레이머스 부위에서 채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심피시스와 레이머스에서 채취할 수 있는 부위를 나타낸 모습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양이 많이 필요할 때는 심피시스, 보통의 경우에는 레이머스에서 채취하는 것이 가장 합병증이 적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심피시스 부위는 너브 인저리가 있을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로노이드 프로세스와 자이고마틱 버틀레스에서도 할 수는 있다고 소개되어 있지만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립니다. 블록본 그래프트는 공여부의 위치에 따라 그리고 이식하는 블록본의 형태에 따라 이름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 인트라오랄 레이머스 블록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처음에는 올레 블록본보다는 비니올 블록본을 사용한 것이 실패율이 적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악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를 사용하여 블록을 채취하였습니다. 채취한 부위는 레이머스와 레트로몰라 에이리어의 블록본을 채취하였으며 가장 제가 선호하는 곳입니다. 뒤에서 블록본을 채취하여 앞에 부족한 곳에 골을 증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레시피언트 사이트를 구멍을 뚫어 혈행이 잘 되도록 하고 블록본을 스크루로 고정한 후 GBR도 같이 하였습니다. 6개월 뒤의 모습으로 블록본이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임플란트를 제 위치에 잘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4개월 뒤 2차 수술 때 모습으로 부착 침대가 부족하여
FGG를 시행하였습니다. 부착 지은 때가 잘 형성된 모습입니다. 파이널 보철도 장착하였고 앞에 보철물도 국소 위치 메이저 커넥터가 위치하는 모습에서 새로 깨끗한 보철물로 바꾸었습니다. 초진 때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블록본 29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 되겠습니다. 블록본을 잘 해서 임플란트를 제 위치에 잘 식립하였습니다. 최종 보철물을 수복한 방사선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습니다. 블록본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1년 팔로업 사진입니다. 3년 팔로업 사진이 되겠습니다. 5년까지도 임플란트와 블록본 그래프트 했던 본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골 증대술 마지막으로 스프릿 테크닉과 블록본 그래프트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